문제의 본질이 면적을 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수능에 꼭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수능에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기출문제가 누적이 됐겠죠. 이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져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수학2야, 수학2. 왜냐하면 적분이 면적이다라는 거 수학2에서부터 하잖아.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면적, 어디서 어려워지냐면 수학2에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네, 그리고 등적 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선생님이 세 가지로 그림을 그려놨을 거야. 나올 수 있는 모든 형태를 그려놨지. 41페이지. 똑같이 써놨네. 여러분, 41페이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게 딱 박스 안에 이게 있죠? 자,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우선, 거기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건 너무 쉽죠? 여기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Y는 fx가 위에 있네요. Y는 gx가 아래에 있다. Y는 gx가 이렇게 아래에 있다. 자, 이랬을 때 x는 a, 그리고 x는 b,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a에서부터 b까지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 형태에서 탈피를 하거든요. 우선 이거야 뭐 문제될 게 없죠. 이게 인테그랄이 따로따로 나뉘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를 정적분한 결과에서 A에서부터 B까지 G를 정적분한 결과로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A에서부터 B까지 F를 정적분하면 이 보라색 도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 보라색 도형의 넓이가 나오죠. 맞아요. 아니 여기에서 이거 지금 G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G를 적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니까 맞아. 이 보라색에서 분홍색을 빼면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위치가 달라지면 약간 주춤하게 돼요. 지금 주춤하는 건 돼요. 수능 시험장에서만 거침없이 풀면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떨까?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게 y는 fx, y는 g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는 fx, y는 gx,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결론은 뭐냐 하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항상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되거든요.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 자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되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아 보여? 요거랑 이거 어때 이거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그림으로 내가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봐. 조금 있다가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와. 이건 어때? 이것조차도 이 y는 fx, 그다음에 이렇게 딱 y는 gx, 그리고 여기에 x는 a, 그리고 x는 b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그림 3개가 다 나와 있잖아. 어느 경우든지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근데 이걸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고 정말 된다는 걸 보여줄 건데 이것보다 아주 가장 기분 나쁜 그림 여러분 42페이지.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이 뭡니까 이게. 이거를 보여줄게요. 이걸 이해하면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뭐 설명할 게 없거든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써놨네. 이런 경우에도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한다. 자, 보세요.
뭐냐면 그 지금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죠. 이거는 뭐 위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되고요. 증명은 이 인테그랄을 따로따로 나뉘어서 보여줬어요. 하지만 계산할 때는 수능에 나오면 위에서 아래를 뺀 식을 한꺼번에 적분해야 돼. 알겠죠? 인테그랄 나누지 말고. 알겠죠? 네. 자,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은 42페이지에 이런 경우. 이게 뭔가 이게. 이 그림 찾아내느라 힘들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애매할까? 내가 딱 찾아낸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랑. 자, 요렇게. 오, 딱 좋아. 왜냐하면, 혼자 웃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게 막 걸치잖아. 이렇게 막 걸치잖아. 약간 좀 기분이 나빠야 돼. 아, 이때도 되나?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된다 그러면은, 되는구나. 그러면서 약간, 그렇구나.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스코어. 요 위에 있는 함수가 fx예요. 요 위에 있는 함수가 fx. 이 위에 있는 함수가 y는 fx. 그리고 여기서 역전이 돼서 그렇지 이 도형만 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함수예요. 아래에 있는 함수가 y는 gx예요. 자, 그랬을 때 결론.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A에서부터 B까지 무조건 항상 언제나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든지 위치는 상관이 없다. 무조건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자, 보여줄게요.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선생님이 이 도형을 옮길 거거든. 근데 내가 선생님이 이 도형을 이렇게 위로 옮기거나 아래로 옮긴다고 해서 모양이 달라져? 내가 옆으로 이동하면 내가 키가 커져?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도형의 넓이, 길이 이런 건 평의 이동에 의해서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위로 올리겠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구를 올린 거냐면 이 하얀색 gx를 올린 거예요. 자, gx를 얼만큼 올렸냐면 c만큼 이렇게 올릴게요. c가 양수인가 봐요, 그러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x도 올릴 거예요. 그럼 fx를 올릴 건데 fx도 얼만큼 올려야 되냐. 이거 꽤 어렵네. 그럼 비슷해 보이나요? 자, 안 비슷해 보여요? 나와서 그려봐. 나와. 누구야? 나와서. 얼른 나와. 자, 됐습니다. 이 정도는 비슷한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봐. 여러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어때요? 이 경우에는 X축 위로 확 올라갔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이 적분 구간, 자, 이거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자, 이렇게, 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위로 올렸으니까 평행 이동에 의해서 면적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한다면 둘은 같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때? 위에 있으니까 너네 X축 위에서는 한치의 의욕도 없었잖아. 그냥 위에서 아래 빼서 적분하면 되잖아. 그거야. 네, 끝났어요. 여기 S1은 S2. 자,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위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위에 있는 애가 보라색이 위에 있어요. fx 플러스 c에서 뭐를 뺀다? gx 플러스 c를 빼서 적분하면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위치는 아무 상관없다. 끝! 알겠어요? 네, 요거는 좀 주의해야 돼.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거든.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등적 공식 있잖아요. 등적. 요것도 알아두세요. 계산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등적 공식은 뭐냐면 등적. 같을 등. 적은 면적. 면적이 같다. 이 등적 공식. 거기 조그맣게 써놨어요. 소심하게. 면적이 같다. 이렇게.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 면적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곡선에 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누구냐면은 y는 fx 그리고 y는 gx가 여러분들도 좀 색깔로 표시를 해보세요. 나중에 다시 볼 때 편하게 이게 얘가 y는 gx인 것 같아요. y는 gx 했어요? 이거 gx 표시하라고요. 야, 내가 이걸 그리라는 것도 아니라 내가 그려준 거에 색깔펜만 꺼내가지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너네 저번에도 나한테 잔소리 들은 반 이반이지? FX
그치? 내 뭐 하나 1시간 걸렸어. 뭐 하나 색칠하라고 했다가 1시간 걸려서 그만 하지 마. 그 입안이지? 빨리 색칠해라. 다 했니? 펜 빌렸니? F에 색칠했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거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면 되거든요. F 했어요? 잘했어요. 아니요. 이게 파란색 이거 하지 마. 야, 하지 마. 야, 니네 하지 마. 내가 일단 쉬는 시간에 해줄게. 하지 마. 그리고 너를 위해 내가 이걸 바꿔줄게. 얘가 지금 내가 G를 색칠하라 그랬는데 F를 노란색으로 색칠했다고 슬퍼하고 있는데 됐지? 자, 좋아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아주 배려하는 선생님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네. 자, 그러면 등적 공식을 얘기해 줄게요. 이게 이제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중간에 크로스가 되면서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이제 같을 때 이것을 한 방에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시작점을 A라고 했을 거예요. 네, 이거 A, C, B라고 할게요. 이거 A고, 자, 이거는 네, C고 얘는 B다. 자, 이랬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이 면적이 S1과 S2가 똑같을 때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서 어디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빼서 적분한 게 0이다. 이렇게 해야 돼.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 공식을 알 때와 모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서 아래 빼서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생각보다 계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적, 면적이 같으면 중간에 이제 역전이 돼야 돼요. 함수가.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 빼서 적분한 게 0이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이건 왜 그런지 간단하게 보여줄 건데 그렇구나. 이해를 하신 다음에는 문제 풀 때 이거 바로 써야 돼. 이거 왜 그러냐 하면 S1을 해봐야지. S1이 뭐예요? S1 여기 이거 A에서부터 C까지 위에서 아래 빼서 적분하면 되니까 A에서부터 C까지 위에 있는 애가 지금 누구죠? fx죠. 그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한 것은 자, 이거는 뭐가 되죠? C에서부터 B까지 위에 있는 애가 gx니까 gx에서 fx를 빼서 적분한 것과 똑같다. 이게 그냥 S1과 S2가 똑같다를 식으로 나타낸 것 뿐이야. 알겠니?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걸 이항시킬 거거든요. 그러면은 좌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뭐로 바뀌면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고, 자, 여기 우변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 보면 있잖아. 봐봐라. A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B까지지. 선생님이 이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F-G, F-G, 이거 피적분함수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럼 피적분함수가 같은 상태에서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이거 한 번에 뭐라고 쓰면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F에서 G를 빼서 적분한 게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아까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G에서 F를 빼도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0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봤자 0이지.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겠네. 그럼 이거 안으로 집어넣으면 뿔마 G에서 F를 빼서 적분해도 0이다. 그러니까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두 함수를 빼서 적분한 게 0이다 라고 놓으면 돼요.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우선 324번을 보세요. 324번.